네, 안녕하세요. 네, 한다맨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윈도우즈의 CLI 명령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CLI라는 게 이제 우리가 UI 배울 때, 유저 인터페이스 배울 때, GUI 방식이 있고, CLI 방식이 있고, CUI라고도 하고, 그런다 그랬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픽 사용자 환경이냐, 문자 사용자 환경이냐로 구분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옛날 도스가 있었어요. 도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컴퓨터를 키면 아름다운 화면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이 있고 바탕화면에 막 그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가족 사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콘들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해서 마우스 가지고 조작하는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컴퓨터를 키면 그냥 검은 화면이 딱 뜨고 커서만 하얀색 커서만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명령을 수행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도 키보드로 일단 명령을 쳐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윈도우 R 눌러서 실행창을 띄운 다음에 다시 보여줄까? 자, 다시 윈도우 누르고 R 누른 다음에 실행창을 띄워요. 띄운 다음에 cmd라고 커맨드죠. cmd라고 쓰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도스창이 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요 화면이었어요. 그냥 모니터 가득히 까맣고요. 깜빡깜빡거리는 요 화면이었단 말이에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명령어를 치면서 이런 명령어들이죠. dir 이렇게 치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내용들을 보여줘요.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이 디렉토리가 쭉 있어요. 이런 정보가 보여지고 있어요. CLS라고 하면 클리어 스크린 약자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땅 치면 화면이 깨끗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간단히만 보여줄게요. CD라는 거는 체인지 디렉토리예요. 그 디렉토리라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으로 된 서류철 같은 모양 있죠. 그걸 폴더라고 하잖아요. 그 폴더를 도스에서는 옛날에는 디렉토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인지 디렉토리 약자고요. 점점이라고 하면 엔터를 치면 윗단계로 가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cd 점점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dir 이렇게 치면 뭔가 보여요. 뭔가 보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dir은 폴더들입니다. 그리고 파일이 하나 있어요. 파일 이름은 얘고요. 텍스트 파일입니다. 라는 정보가 지금 보이네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한 개의 파일과 10개의 디렉토리가 있다라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자, CLS가 뭐라고요? 화면을 지웁니다. 지울까? 안 지울래요. 자, cd 하고 한 칸 띄고 윈도우즈 하면 윈도우즈로 들어가는 거예요. dir 치면 쭉 나와요. 되게 많죠?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dir 슬래시 한 다음 p 하면 페이지 단위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면 못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 지금 보면 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한 줄에 하나씩 보여주고 있어요. dir/w를 하면 wide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줄을 이렇게. 그래서 뭐 용량을 보여준다거나 날짜를 보여준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대괄호가 돼 있으면 디렉토리를 뜻하는 거고 이렇게 파일명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어요. 네, 이런 겁니다. 또 간단히 뭐 보여줄 게 있나요? VER 버전이란 뜻이에요. 버전. 그래서 이 현재 시스템의 운영체제 버전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CLS는 화면을 지우는 거고요. EXIT 하면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런 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다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dir은 계속 봤죠, 그죠? 지정한 위치의 파일과 폴더의 목록을 보여준다. 폴더는 디렉터리라고도 합니다. 디렉토리 같은 말. dir 한 다음에 옵션을 쓸 수 있어요. p 하면 한 화면씩, w 하면 한 화면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 금방 설명드렸던 거. O가 뭐냐면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가 SQL 할 때 우리 배웠죠? 오토바이가 뭐예요? 정렬이에요. 정렬. on 그러면 name,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빼기 n 하면 내림차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역순이니까. s, 서브예요. 서브. 그러니까 서브웨이가 지하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디렉토리가 있으면 이게 폴더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폴더 안에 이게 만약 영화예요. 영화라는 폴더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디렉토리가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 한국 영화도 있고 외국 영화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의 하위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 트리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여기 이 안에서 내가 dir 옵션 s를 하게 되면
이 영화에 있는 내용들도 보여주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내용들까지 싹 보여줘요. 네, 어떤 게 있는지 싹 보여줘요. 그게 S예요. 이건 확장자 순이에요. 확장자가 뭐냐면 파일명이 있어요. 점 한 다음에 mp3, 그럼 이게 음악이잖아요. 그러면 확장자 순으로, 확장자의 오름차 순으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요 정도만 좀 볼게요. 네, 지울게요. 텍스트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이 바로 타입이에요. 타이핑 해줄래? 타이핑 해줘. 그러면 .text, txt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메모장 같은 거 이렇게 띄워가지고, 메모장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띄워가지고 여기다 저장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오늘은 뭐야 이렇게 쓸 거야. 일기처럼 쓰고 난 다음에 저장을 하잖아요. 저장을 하게 되면 텍스트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txt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안 하겠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우리는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쉽게 그냥 클릭만으로 할 수 있었지만 그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안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일기라고 할까요? 일기.txt라는 그 텍스트 파일이 있어요. 그럼 얘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type라는 명령을 쳐요. type 한 다음에 일기.txt라고 하면 이 텍스트 파일에 있는 글자들을 보여줘요. 오늘 나는 뭘 했다 뭐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카피입니다. 카피는 복사예요. 뭘 복사한다고요? 파일을 복사하는 거예요. x카피라는 게 있어요. 뒤에 배울 건데요. 얘는 디렉토리 구조를 복사합니다. 디렉토리까지. 파일도 복사되고 디렉토리의 구조까지 복사가 돼요. 카피는 파일만 복사해요. 파일만. 얘는 x카피는 폴더까지 복사가 되는 거고요. 네, 딜리트가 있어요. 딜리트 약자입니다. 파일을 삭제할 때 써요. 삭제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아이콘을 내가 선택해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 휴지통에 버리겠습니까? 삭제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삭제하겠다. DL 한 다음에 일기.txt 하면 그냥 바로 삭제가 돼버려요. 물론 undelete라는 명령어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삭제한 거를 복원할 수도 있는 그런 명령도 있었어요. undelete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삭제할 때 옵션 P를 하면 야 이거 지우면 P 볼 건데 괜찮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P는 삭제할 때 정말 삭제할 거냐고 물어볼 때 쓰는 명령이에요. 네. REN이에요. rename이에요. rename. 다시 정의한다는 거예요. 뭘 정의해요? 이름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난 일기.txt 너무 티나니까 다이어리라고 저장을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되지?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바꿀 때 쓰는 기능이에요. 일기.txt 한 칸 띄고 다이어리.txt 그러면 이름이 바뀌어요.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면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CLS는 클리어 스크린, 버전은 운영체제 버전, MD라는 건 메이크 디렉토리예요. 폴더 만들 때. CD는 디렉토리의 위치를 변경할 때 쓰는 거예요. 이동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아까 참 간단히 보여준 것 같아요. RD는 빈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 써요. 그러니까 뭐 영화가 있고 그 밑에 하위 디렉토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서 난 이 A라는 디렉토리를 지우고 싶어요. 그럼 RD 한 다음에 A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이 A라는 디렉토리가 지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비어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뭐가 있으면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우고 싶으면 델트리라는 명령이 또 있어요. 델트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있든 없든 그냥 다 지워버리는 그런 명령어예요. 됐죠? 자, dir 옵션 많이 출제된 적 있고요. 얘도 많이 나온 적 있었어요. 딜리트 할 때 옵션 요 P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어요. MD나 CD나 RD는 단골 문제였어요. 단골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혹시 몰라요. 혹시 모릅니다. 나올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요. 자, 패스라는 게 있습니다. 경로를 확인할 때 쓰고요. 패스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하게 되면 경로를 해제합니다. 요렇게입니다. 패스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하면 경로가 해제가 됩니다. 이 경로라는 게 이제 뭐냐면 C라는 게 루트라 그랬잖아요. 루트.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게임이란 말이에요. 게임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게임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뭐, 맘에 이런 거 아나? 그러니까 뭐, 옛날 게임 막, 오락실 게임 있잖아요. 뭐, 마음에 뭐 1000가지 게임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게임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에는 CD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CD 게임 이렇게 게임을 써요.
그럼 프롬프트가 일로 이동이 돼요. 프롬프트라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 있죠? 그래도 알고 있는 게 낫잖아요. 그죠? 네. 급할수록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디렉토리가 있고 유저스가 있고 유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폴더에 거기 프롬프트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이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exit 요것도 이제 요 명령어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CLI를 벗어날 때 쓰는 명령이에요. 엔터 치면 이제 없어져요. 엔터를 안 치고 X를 눌렀는데 뭐 좌우지간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어요. 뭐 A라는 게임이 있고요. B라는 게임이 있어요. 내가 일로 들어가서 다시 CD 한 다음에 요 프롬프트가 여기에요. CD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A를 하면 요로 들어가게 돼요. 게임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하고 싶어 갑자기. 그러면 CD 점점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또 실행해야 돼요.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패스를 지정해요. 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프롬프트 상에 있든지 간에 그 게임의 명령어, 실행 파일이 있거든요. 그 실행 아이콘이 있어요. 그 아이콘 이름을 치면 무조건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되게 편리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거를 자꾸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명령입니다. 길을 이어준다라는 거예요. 패스가 길입니다. 길. 그죠? 영어로. 전 영어 잘 못합니다. 자, 볼륨입니다. 이 볼륨을 이 볼륨이라는 말이 뭐냐면 소리 크기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디스크의 이름을 말해요. 그래서 로컬 디스크 C라고도 돼 있지만 그 로컬 디스크 D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이것도 하면 안 되지. 그 USB를 꼽았다고 쳐요. USB가 만약에 2라고 쳐요. 2였어요. 만약에 그럼 거기에 USB 디스크라고 막 이렇게 그 USB 만든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볼륨명이에요. 근데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수정할 수 있어요. 이름 바꾸게 해가지고. USB는 보통 여러분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이름을 확인할 때 쓰는, 요 디스크의 이름을 확인할 때 쓰는 게 바로 볼륨이에요. 그리고 얘를 변경할 때 쓰는 게 바로 라벨이고요. 라벨이라고도 합니다. 타임을 누르면 시간을 보여주기도 하고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데이트는 현재 날짜를 보여주기도 하고 날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IT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CLI를 벗어날 때 쓰는 거예요. 포맷입니다.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초기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포맷,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포맷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그 아름다운 자료들을 다 날려버렸어. 내 게임들, 내 음악들, 내 동영상들 다 날라갔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크 표면을 트랙과 섹터로 나눕니다. 디스크가 이제 보통 이제 디스크라는 게 여러분들 요즘 복고니까 레코드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 디스크가 있어요. 다 거기서 다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레코드판이라고 왜 음악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반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땅 얹으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걸 트랙이라고 해요. 1번 트랙, 2번 트랙, 세 번째 노래는 3번 트랙, 이렇게 트랙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동심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이 디스크도 이런 저장 장치들도 이 트랙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트랙으로 돼 있는데 트랙으로만 돼 있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찾는데. 내가 바늘을 여기다 얹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있네 저장된 게. 그러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눴어요.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는 섹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1번 트랙, 내가 지금 실행하려고 있는 그 게임 말이야. 그 게임은 1번 트랙에 3번 섹터에 있어. 그러면 얘를 빨리 갖다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건데 얘네를 이 섹터를 한번 휙 뒤집으면요. 확 바꾸면 주소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요. 자료가 다 날아간 것처럼 보여요. 사실 날아간 건 아니에요. 완전 초기화된 건 아닌데 주소만 싹 바꾼 것 뿐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포맷입니다. 공장 초기화 이런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공장 초기화는 이제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CHKDSK입니다. 얘는 체크 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의 상태를 검사합니다. 상태를 검사하고 결과를 표시합니다. 스캔 디스크입니다. 얘도 디스크 검사를 하는 거예요. 디스크 검사 유틸리티라는 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디스크의 어떤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고칠 수 있으면 좀 고치고, 하드디스크의 표면을 검사해서 표면에 존재하는 미미한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미한 거를 수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물리적인 에러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바늘이라고 생각하고 게임을 막 실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어. 그럼 얘가 긁거든요. 이렇게 기스를 내요. 기스를 내버리면 이 바늘이 그 다음에 갔다가 이렇게 막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요. 그걸 배드 섹터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드 섹터가 난 것까지는 스캔 디스크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울게요. 너무 그래요. 급할수록 천천히 할게요. 그냥 이해하시는 걸로 할게요. F디스크입니다. 파티션을 분할합니다. 파티션. 이게 파티션을 분할하는 게 뭐냐면 하드디스크를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디스크로 나누는 명령입니다. 컴퓨터가 되게 단순해요. 기계잖아요. 그죠? 기계이기 때문에 속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드디스크를 샀어요. 샀는데 만약에 2테라예요. 2테라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000기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C로 통째로 쓴다고요? 아우, 말도 안 돼요. 이걸 쓰면요. 보통 500기가 쓰고요. 학원에서 1테라 많이 쓰는데 쓰게 되면 여기에 진짜 엄청난 용량이잖아요. 이거 지금 용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한데 이거를 C 하나로 쓰면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입을 하면 통으로 포맷해가지고 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F디스크 명령을 이용해서 파티션을 나눠요. 나누면 컴퓨터가 내 컴퓨터에 C가 원래 하나 있었는데 2개가 있었구나. 얘를 한 1테라면 500으로 나누고 얘도 500으로 해가지고 얘는 백업용으로 내가 혹시라도 얘가 타겟이 돼가지고 얘가 갑자기 포맷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중요한 자료는 백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파티션을 나누는 그런 명령이 바로 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하드디스크를 논리적으로 나눈다 그러면 얘예요. 많이 나왔어요. 얘도 많이 나왔어요. 디프래그예요. 단편화되어 있는 파일의 저장 상태를 최적화시켜서 디스크의 작동 효율을 높입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윈도우에 있어요. 윈도우의 시스템 도구 쪽에 잘 찾아보면은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공간이 있는데 공간에 처음에는 컴퓨터가 되게 빠를 거예요. 컴퓨터를 처음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되게 빨라요. 컴퓨터. 엄청 빨라. 와, 역시 우리 집 슈퍼컴퓨터인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용하다 보면 느려지거든요. 왜 느려지냐면 저장하고 지우고 이 과정을 하면 얘네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 조각이 나요. 이렇게. 조각 났다라기보다도 뜨문뜨문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요. 그러면 처음엔 한 번에 땅 실행했던 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컴퓨터가. 이 헤드가 바늘이 그러면 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디프래그 명령을 이용하면 도스 때 CLI 명령어로 지금 윈도우에선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모여요. 한 곳에 모여서 쓱쓱쓱쓱 이렇게 빠르게 속도가 빨라지는 역할을 합니다. 용량이 확보되진 않아요.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입니다. FC입니다.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나타내고 파일 복사한 다음에 정확히 복사되었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그래서 내가 복사해가지고 A라는 파일을 여기다 있던 원본이 있던 곳인데 여기다가도 복사했어요. 복사했다는 얘기는 한 개가 더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A가 됐어요. 크기를 비교해요. 크기 비교했는데 똑같네? 올바르게 됐군. 크기 차이가 있네? 다시 해야지. 이런 거예요. 자, 시스입니다. 시스템 파일입니다. 시스템 파일을 디스크에 복사하는 명령입니다. 이 시스템 파일은 컴퓨터가 부팅할 때, 부팅이라는 게 컴퓨터 킨다는 뜻이거든요. 컴퓨터를 킬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파일입니다. 걔가 없으면 컴퓨터가 안 켜집니다. 정상적으로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윈도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IOSys, MS-DOS sys, 커맨드컴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지금은요. 요 세 개의 파일이 있는데 요 파일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컴퓨터가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디스크에 복사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팅 디스켓 만들 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트립입니다. 얘도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른 자격증에도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파일의 속성입니다. 속성을 줄 때 쓰는 명령이에요. 읽기 속성이고요. read니까요. H가 히든 카드죠. 그러니까 숨길 수 있는 속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건 저장, 백업이고 S는 시스템 파일 속성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성을 줄 때는 보통 더하기를 쓰고요. 속성을 해제할 때는 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A.mp3가 있는데 난 이거를 숨길래. 그러면 H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얘가 숨깁니다. dir 명령으로 안 보여진다는 거예요.
숨김 속성을 풀 거야. 그럼 빼기 h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다음요. 네, x카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렉토리의 구조를 복사하는 명령입니다. e는 빈 디렉토리까지 복사하고요. s는 하위 디렉토리까지 다 복사합니다. 네, 이렇게요. 네, 필터 명령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아주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자, sort, moa, find가 있습니다. sort는 이름 순으로 정렬하는 기능이에요. sort. 뭐 오더바이는 아니고요. 이 도스 명령어에서는 sort입니다. moa는 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면씩 보여줍니다. 하나면 보여주고 하나면만 더. 그럼 또 moa. 하나면만 더. moa.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find는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에서 문자열을 검색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문자열을 검색할 때 쓰는 명령이 뭐예요? 그럼 find. 다음 중 필터 명령이 아닌 게 뭐예요? sort, moa, find, 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IP config입니다. 얘는 이건 중요하죠. 이건 통신하고도 관련된 그런 명령어 중에 하나니까요. 네트워크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내 컴퓨터 상의 IP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게이트웨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쓰는 확인할 때 쓰는 게 IP config예요. 나중에 배우는데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를 배울 거예요. 유닉스에서는 IF config예요.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핑이에요. 통신할 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예, 핑 돌아가면서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핑 돌아가면서 검사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상태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브는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기는 거죠. 파일을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이름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가 있어서 무브 명령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와일드카드입니다. 별표가 있어요. 윈도우 공통이니까요. 윈도우에서 쓰는, 엑셀에서도 쓰니까요. 모든 글자를 대신하고 글자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주 한 잔이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소주 한 잔이라는 임창정 노래가 있어요. .mp3가 있어요.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이게 뭐였지? 소주 한 잔이었나? 한 병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소주 별표 mp3. 자, 이렇게 하면 소주로 시작하는 모든 mp3 파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주 물음표 한번 넣고 mp3 이렇게 하면 소주로 시작하는 3글자짜리 mp3 파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술 얘기해서 좀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노래가 있으니까요. 네, 물음표는 한 글자를 대신하는 겁니다. 됐죠? 자, CLI 명령이 만약 나온다면 이런 명령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실습도 필요한데요. 함부로 하진 마세요. 함부로 하면 또 이상해질 수 있어요. 컴퓨터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